쌍공. 자, 이제 그 황덕연 해설위원의 코너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그 볼때린 이슈 대신에 네. 이 뭐 코너 제목을 만들어 오신다고. 예, 하셨었는데. 코너 제목은 안 만들기로 했고요. 예? 왜냐면 이슈가 이제 매주 또 바뀌고 그때 한번 주제를 잡아서 하는 게 좀 어떨까? 여러분. 그러니까 되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냥. 아,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경기에 관한 그렇게 그 초롱초롱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반박을 못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여기 보면서 얘기하세요. 예. 근데 보통 그 경기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로 했었잖아요. 네. 황 의원이.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프리뷰 리뷰.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어때요? 그냥 프리뷰 리뷰라는 거죠. 프리뷰 리뷰. 그러니까 프리뷰 리뷰. 프리뷰 리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거잖아요. 예. 프리뷰 리뷰. 제가 다음 시간까지 한번 잘 발음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안 되세요, 좀. 네, 프리뷰 리뷰. 네, 자 프리미어리그 오늘은 이제 상위권 테이블을 체크를 저희가 해볼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K리그가 또 개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라운드를 저희가 또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2라운드가 끝나고 공교롭게도 3라운드가 주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이 업로드되는 시점에 이미 3라운드가 끝나 있기 때문에 좀 아쉽게도 이번 라운드는 저희가 K리그 소식을 한 주 동안만 쉬어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대신에 우리에게는 또 프리미어리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 프리미어리그 지금 선두권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티켓 나아가서는 유럽 대항전 진출권까지 어떤 구도로 형성이 돼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맨유에게 바로 직전 경기에서 0대2로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9점 차, 압도적으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승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실적인 챔피언스리그 경쟁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스터 시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그리고 첼시까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는 맨시티를 2대0으로 잡아내면서 2위 자리 수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11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고요. 5승 6무, 무승부가 좀 많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지지 않는 팀이 됐다는 것 자체가 맨유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레스터 시티는 사실 지금 챔피언스리그권에서 경쟁하는 클럽 중에서 가장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네.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뭐 하비 반스라든지 뭐 제임스 저스틴 그리고 제임스 매디슨 그러니까 주요 한 8명 정도의 선수가 지금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고요. 네. 최근 공식전 4경기에서 1승 1무 2패로 성적마저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웨스트햄 상당히 좀 의외의 이름이 이 챔피언스리그 티켓 진출권에 올라와 있죠. 웨스트햄이 공식전 5경기에서 3승 2패입니다. 근데 이 진 팀들이 굉장히 좀 강팀들이었어요. 질만한 팀들에게 좀 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오그본나 선수의 빈자리가 약간 걱정되긴 합니다만 지금 뭐 여세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상 최초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시즌이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네. 모예스는 명장이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에버튼 시절에 모예스 감독이 많은 주목을 받았었다가 그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했었고 레알 소시에다드 감독도 했었습니다만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근데 웨스트햄으로 돌아와서 또 상당히 팀을 안정화시키면서 챔피언스리그에 도전할 수 있는 클럽으로 웨스트햄을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예. 자, 마지막은 첼시인데요. 첼시 역시도 최근에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이 토마스 투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11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성적은 8승 3무, 무승부에 비해서 승리가 압도적으로 많은 첼시죠. 그러네요.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에버튼으로 이어지는 죽음의 4연전에서 3승 1무라는 호성적을 거뒀고요. 무엇보다 올 시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영입한 이 레버쿠젠의 공격수였죠. 카이하버츠. 카이하버츠가 직전 에버튼전에서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첼시 입장에서는 뭐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상당한 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알레티 이름이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영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가지고 스페인 정부에서 영국의 입국자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피해를 왜 스페인 클럽이 받아야 되는지 그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중립구장에서 할 거면은 사실 원정 역시도 중립구장에서 해야죠. 근데 왜 또 영국은 가야 됩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죠, 사실. 약간 화가 나셨어요. 예, 앞뒤가 좀 앞뒤가 이제 안 맞아요, 맞긴 이거는. 하죠. 예, 앞뒤가 안 맞는 건 분명히 있고 하지만 저는 아틀레티코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 비기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역경도 이겨내야 된다. 명필은 붓의 탓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틀레티코가 좀 더 첼시와 2차전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뭔가 반박할 말 생각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냥 한숨으로
예, 이렇게 갈무리를 하시네요. 방송 끝나고 나서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비속어가 많이 섞여 있는 네. 예, 그 때문에 방송 네. 끝나고 개인적으로 두 분이 네. 예, 승부를 보시죠. 저 오늘 클로징 멘트 안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바로 아래 테이블인데요. 낯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리버풀. 리버풀이 사실 올 시즌 한 중반부까지만 하더라도 맨체스터 시티와 선두권 경쟁도 했었고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상위권 중에 지금 분위기가 가장 안 좋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홈에서 지금 6연패를 당했습니다. 오. 리버풀이라는 클럽이 만들어지고 나서 역사상 홈 6연패라는 기록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홈 5연패도 최초였는데 직전 풀럼전에서 또 패배를 하면서 리버풀이 사상 최초로 6연패를 기록하게 됐고요. 네. 최근 공식전 4경기에서 1승 3패 굉장히 좋지 않죠. 예. 더군다나 여전히 리버풀 역시도 수비 라인에 반다이크, 조고멘스, 조엘 마팁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선수가 부상자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맞네요. 네. 예. 자, 그리고 에버튼인데요. 에버튼은 첼시전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승점 차가 윗테이블과 크진 않습니다. 유럽 대항전을 올 시즌 치르지 않고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에버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토트넘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저는 이 선수가 전직을 할 줄 알았습니다. 골프 선수로 이제 아예 전향을 할 줄 알았는데 네. 이 골프채를 아주 멋있게 집어 던지고 본업으로 돌아온 가레스 베일. 네. 최근 6경기 6개의 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프리미어리그 4경기, 유로파리그 2경기에서 이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최근 경기 플레이 스타일이 살짝 변했습니다. 토트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존의 해결사 역할에 좀 주력을 했다면 네.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조력자 역할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해리 케인, 가레스 베일 그리고 손흥민, 흔히 이제 KBS 라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타 본부.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케인 선수가 약간 부진할 때 토트넘에 이제 탕귀 은돔벨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은돔벨레, 금돔벨레, 네, 그렇죠. 청돔벨레. 그 은돔벨레. 예. 근데 이 선수의 이제 이름이 탕귀이기 때문에 좀 더 잘해주면 이제 TBS 라인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건가 봐요. 역시 카이저 소제, 칼로스 네네. 카이저 소제. 그렇습니다. 예. 케인보다도 은돔벨레가 좀 더 잘해서 TBS 라인이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스톤 빌라 쪽도 얘기를 해보자면 아스톤 빌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은 클럽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군 선수단 상당수가 빠지면서 이 유스, 어린 선수들만 데리고 컵 대회를 치른 적도 있었고요. 일정상에 굉장히 많은 차질이 생겼었던 아스톤 빌라인데 다른 팀들보다 지금 2경기 정도 덜 치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2경기를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는 승점 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사실 하위권에서 맴돌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한 약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이 분위기가 계속 좋았다가 이 번리전에서 통안에 무승부를 거뒀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방송이 나갔을 때는 이 경기도 끝나 있겠지만 저는 결과가 사실 좀 두렵습니다. 왜요? 네, 올림피아코스와 유로파리그 16강전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지난 시즌에도 양 팀이 유로파리그 32강전에서 만났습니다. 네. 올림피아코스와 아스날과 올림피아코스. 자, 그때 이제 중계가 그리고 이제 제가 일하는 스포티비의 이 김용남 캐스터가 중계를 맡았었는데 용남 씨. 예, 아스날이 네. 떨어졌습니다, 이 경기에서. 예, 굉장히 이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탈락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요? 왜냐면 1차전 결과가 좋았으니까. 예. 근데 이제 2차전에 갔었는데 졌단 말이에요. 예. 그 뒤부터 제가 이제 아스날 경기를 맡게 되면 DM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해설위원님, 제발 아스날 경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신기한 사람이에요. 네,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네. 아스날 잘해서 좀 유로파리그 잘 치렀고 제가 이 방송이 나갈 때 아스날 팬들이 웃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굵은 글씨로 김용남, 황덕현 중계의 불안성. 네. 이렇게 굵은 글씨로 이렇게까지 강조를. 네, 강팀이라면 이겨내야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것은 지난 시즌 27라운드가 종료됐을 시점과 올 시즌 지금 27라운드까지 끝났을 때 시점의 테이블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리버풀의 하락세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죠. 지난 시즌 27라운드가 종료됐을 때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승점 차는 무려 22점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리버풀이 1위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번리가 예상외로 선전했었던 시즌이고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상승세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가장 큰 화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올 시즌은 셰필드가 지금 강등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잠깐 잡으면서 좋아지나 했는데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유, 첼시, 레스터, 맨시티는 꾸준히 상위권이었고 올 시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버햄튼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순위가 많이 떨어졌다는 점, 그리고 토트넘은 시즌 초 돌풍에 비해서 지난 시즌과 비슷한 순위권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정도를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 네. 아스날 역시도 비슷한 순위권에서 계속해서 2시즌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황덕연 변수가 있다. 네. 아스날은. 네, 제가 이제 레스터 시티전을 중계를 했을 때 또 3대1로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아스날이 앞으로는 황덕연이라는 억제기를 계속해서 깨 부수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아스날 구단이 뭐 이래저래 신경 쓸 것도 많고 지금 넘어야 될 산들도 많은데 황덕연까지 넘어야 되나요? 그렇죠.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이겨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테이블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이 유력한 상황이고 또 현실적인 경쟁권으로 맨유, 레스터, 웨스트햄 그리고 첼시까지 이렇게 네 팀을 또 꼽아주셨는데 요즘 EPL 돌아가는 상황 보면서 손흥민 캐스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EPL을 그렇게 열심히 보지는 않기 때문에 라리가를 좀 중심으로 봐가지고 예. 저의 그래도 뭐 좀 몇 경기 챙겨보는 팀들은 맨유 경기 좀 챙겨보고 그리고 뭐 첼시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렇죠. 붙으니까 네. 그 경기 조금 봤었고 예. 딱 그 정도인데 뭐 황덕현 해설위원이 얘기를 했던 대로 그냥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맨시티가 우승을 못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너무 이변이다. 이변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대사건이 될 것 같고 사실 뭐 아틀레티코가 지금 라리가 못다는 것보다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우승 못하는 게 더 힘든 그건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고 그리고 사실 리버풀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결국은 뭐 좀 클럽식의 많이 뛰게 만드는 그런 클럽들 예. 선수들의 활동량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돼야 되는 전술을 가진 팀들이 결국 또 비슷한 말로를 맞이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올 시즌에 리버풀은 좀 반등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예상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이렇게 유익하게 또 재밌는 소식 모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또 어김없이 축구계 이슈들 가득 가지고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도 축구 보고 다음 주도 축구 축구 살롱!